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먼저 8월 11일자 기준 오늘의 뉴스 브리핑인데요. 이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내 2,000명대를 넘어서서 발생을 했죠. 11일 0시 기준 2,2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발생, 국내 확진자 발생 2,000명이 넘은 것은 최초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0명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다. 그리고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역당국은요,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이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빨리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숙지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듭니다. 그리고요, 이 연합뉴스 영국 전문가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백신을 맞아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집단 면역을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시험을 이끈 앤드루 폴로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요, 12일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며 백신 접종자를 전부 다 더 잘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중증 입원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치료에 좀 더 치중을 둘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그냥 코로나19의 이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요즘 북한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북한 관련 소식은 잘 전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한국 언론에는 주요 뉴스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남북한 통신선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를 알게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북한이 말하는 선이란 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을 했다가 14일 전에 오래간만에 또 다시 개통을 했죠. 그리고 이 대화 모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오래간만에 이 남북 대화, 이 통로가 열린 것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이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는 이 요구에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안 한다고 하면은 북한에 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 또 한다고 하면은 또 모처럼 열린 남북대화의 문이 또 닫힐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큰 가운데에 어쨌든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틀 만에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축소 실시한 이틀 만에 이 북한이 이 선의의 적대 행위로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가를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게 으름장을 놓고 남북 통신선 또다시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 사정, 코로나19 장기화에, 그리고 또 대북 제재 장기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한경남도 일대 이 폭우로 심한 수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인 식량난이 더 가중화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한미 군사훈련, 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또 위협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후 북한이 강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 서로 같은 민족인데 서로 좋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싱하임이 북한 반발에 복잡한 시기 서로 노력해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싱하임 대사가 11일 오후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이 한중수교 29주년 기념 양국 전문가 포럼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싱하임 대사의 이야기 좀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은요. 이 복잡한 시기에 서로 다들 노력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등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요거를 SBS가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중국이 북한을 거들고 나온 이런 모양새를 띠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국은 한참 이 내년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무르익어가고 있죠. 거기에 지금 이제 북한, 남북 문제를 둘러싼 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도 이렇게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돼서 공지사항을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동포 재단이 공지한 내용인데요. 2021년도 재동포 재단 중국 및 러시아 CIS 현지 장학생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 재동포재단은 해마다 이 중국 및 러시아 CIS 지역에 이 우수한 동포 인재를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조선족, 고려인, 대학생, 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 장학생을 모집하는 공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은 9월 3일까지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 이 증빙 서류를 제외 공간에 모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 이 코리안넷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코리안넷 www.korean.net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한 것처럼 로그인을 하시고 사이트 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공지사항 확인 그리고 공고문 바로가기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또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출력 이렇게 해서 이 코리안넷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 그걸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대한민국 제외공관 그러니까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3일까지 금요일인데요.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요. 이 코리안넷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홈페이지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또 장학생 선발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재동포재단 이 담당자 이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놓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건설공사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서울신문인데요. 이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또 10배의 배상을 물게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불법 하도급을 했다가 사망사고가 나면은 이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 국토교통부가요 10일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은 지난 6월 이 광주 이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게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건을 이제 재발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또 이 뒷북 대책이다라고는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주 철거물 건물 붕괴 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불법 하도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손해배상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 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도요, 이 하도급사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에도 이미 있지만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시 도입이 돼서 이런 재하도급을 주는 거를 언제나 엄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사실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다시 부랴부랴 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철저한 관리 감독,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이 붕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요, 이 노동의 최저 기준을 명시한 이 근로기준법, 이 356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이 국정감사의 핵심 과제로 국회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356만 명, 불평등 노동 언제까지 방치하나.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담은 2021 이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이 동포 근로자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적으로는 35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여러 가지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 적용 대상 제외 이런 범위에도 해당되는 게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또 법정 근로 시간과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또 연차 유급 휴가, 직장 내 기록핑 금지법, 또 중대재해 처벌법 등 이런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는 배제 대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뭐 기록힘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내몰려도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없고, 연차 유급 휴가가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이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주로 한 10월 달에 개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됐는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12일자 뉴스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원래 8월 12일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날짜에 뉴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어서 8월 12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